안녕하세요. 지니 히어링입니다. 오늘은 청각장애 진단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청각장애를 받으면 뭐 보청기 지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는 이제 청각장애를 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으신 후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셨을 텐데, 중요한 거는 서류를 제출하면 끝인가 이게 아니라 서류를 제출하신 후에도 복잡한 절차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추가적인 절차들에 대해서 문제없이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와 함께 저희 이제 공무원분들의 희대의 명칭 실수, 심하지 않은 장애, 이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인 절차를 신청을 하시려면은 일단은 등록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 하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 진단서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관련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이제 진단 의뢰를 하셔서 검사를 하시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청각장애는 당연히 이비인후과를 방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검사를 최소 4가지 이상의 검사를 합니다. 총 3일에서 4일 텀으로 해가지고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검사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검사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완료가 되고 진단서가 발급이 됐으면은 읍면동사무소에 심사 요청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장애인 심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연금공단에서 진행을 합니다. 연금공단에 있는 장애심사과라는 데서 진행을 하고요. 연금공단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장애가 됐네요, 안 됐네요 라고 결과 통보를 동사무소 쪽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라는 어떤 통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장애 등급을 심사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연금공단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내부를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보기에도 아이씨 이거 너무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제 반절로 잘라가지고 요 위에 절차가 있고 요 밑에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제가 등록 신청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를 안 돼, 요거는 진행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관련 검사를 받으시고 진단서를 같이 서류를 받으신 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내시면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기 있는 공단은 연금공단입니다. 연금공단으로 장애심사 서류를 올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연금공단의 장애심사센터에서 심사를 이제 접수하고 이 자료를 막 검토를 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서류를 올리면 끝나는 얘기고, 지금부터 조금 복잡한 얘기는 요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시고 일주일, 2주 후에 어떤 결과를 받으면 참 좋겠는데, 기본적으로 약 한 달에서 2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가 연금공단에 도착을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장애심사를 자문의사 2분과 같이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뭐 장애가 됐다, 아니면 뭐 서류가 더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진단이 필요하면은 자료 보완이나 직접 진단 요구를 민원인에게 직접 진행을 하게 되죠. 근데 보통 직접 진단을 하기보다는 자료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한 개 병원에서 전적으로 검사를 해서 올렸지만은 그 병원에서 진행한 검사 자료를 100% 확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 보완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민원인에게 이제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민원인은 이 자료 보완 내용에 따라서 뭐 진료 기록지나 이런 거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공단으로 보내면 되시는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료 보완 내역서 이렇게 생겼고 제출 기한이 되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확인하셔서 이 제출 기한 이전까지 꼭 제출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어떤 자료를 올려야 됩니까? 라는 내용은 이 자료 보완 요청사항에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올려드린 샘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이 검사에서 방문하시기 전에 다른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받은 자료가 있으면 요거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혹시 그게 없으면 보청기 센터에서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이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 여기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담당자 성함, 담당자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자료 보완 내역서를 받았는데 어떤 서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자료 보시면은 10월 8일까지 제출 기한인데 이 서류를 9월 24일에 보냈으니까요. 대략적으로 2주밖에 시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좀 짧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료 보완 내역서 오면은 내용을 빨리 확인하셔서 관련 서류를 떼가지고 연금공단 쪽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보완을 이제 제출을 하시면은 이 보완 자료를 다시 장애 심사, 이 자문회의를 또 거칩니다. 의사 또 두 분과 모여가지고 장애가 됐다 안 됐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심사 완료를 하게 되죠. 자료 보완 서류를 보냈는데 또 자료 보완 서류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인데 보통 2차로 보내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1차로 자료 보완을 요청을 하고 부서를 받으면 끝내는 경우가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사 완료를 하면 이제 장애 정도를 결정을 하겠죠. 장애가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전체 결과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읍면 동사무소로 보냅니다. 주민센터로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이 장애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로 연락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문을 발송해서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받으실 서류는 최종적으로 장애 정도 결정서예요. 장애 정도가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 거고요. 장애 정도 결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애가 됐다, 장애가 안 됐다.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쵸? 근데 장애가 됐는데 장애가 좀 심한 장애다, 좀 약한 장애다. 이 두 개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제 장애 정도 결정서를 보시면은 요 심사 결과하고 여기 있는 재판정 주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요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안 된 건데 심사 결과를 보시면은 장애가 미해당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장애가 안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심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데 심사 결과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 장애 미해당, 장애가 안 된 거죠. 그럼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제 경증 장애, 심한 장애는 중증 장애, 오타죠, 심한 장애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런 식으로 심한 장애다, 장애가 미해당이다, 장애가 아니다, 그다음에 심하지 않은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적혀 있는 거를 대다수 분들이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명칭이 좀 안 좋아. 장애가 심하지 않다라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말이. 그래서 사실 저희도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은 10명 중에 5명은 장애가 안 나온 걸로 그냥 착각해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라도 적어줬으면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전에 4급에서 6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로서 일단 장애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은데 부가 설명도 없어. 그러니까 대다수 어르신분들이 장애가 안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공무원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명칭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이제 심한 장애, 이제 심하지 않은 장애니까는 좀 가벼운 장애다. 이러면은 조금 덜 헷갈릴 것 같고요. 이거 덜 심한 장애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덜 헷갈릴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한자어로 심한 장애는 중증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는 경증 장애. 이렇게 하면 좀 덜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심하지 않은 장애, 경증 장애를 요거를 그냥 심한 장애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를 이거는 아주 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심한 장애. 이렇게 하면 헷갈릴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담당 공무원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명칭을 한번 교체해보는 거를 꼭 고려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심하지 않은 장애는 장애가 안 나온 게 아니다. 경증 장애의 다른 순 우리말 표현이니 꼭 심하지 않은 장애라고 확인이 돼 있으면 내가 장애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심사 결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재판정 주기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적혀 있죠. 심사 결과는 여기 있고 만약에 재판정 주기에서 재판정 영구제가 있으면은 장애가 이제 평생 확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장애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재판정 주기에 여기 3년 5년 이렇게 내용이 적혀져 있으면은 요 기간 후에 다시
검사를 해야 등급 유지가 됩니다. 검사를 안 해, 서류를 안 내, 그러면 이제 장애가 아닌 걸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재판정 주기가 있는 분들은 꼭 재판정 주기로 확인을 하시고요. 뭐 어차피 이때가 되면은 또 담당 주민센터에서 공문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좀 아쉽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진단을 하는 절차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조금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IT 강국답게 요 홈페이지에서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전자민원을 누르시고 개인 민원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개인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민원 처리 과정을 조회를 하시면은 지금 뭐 보완 자료가 나왔는지 아니면은 지금 주민센터 쪽으로 전체 장애 정도를 결정해서 통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절차가 상세적으로 나오니까요. 혹시 이제 어르신들이 직접 확인하시면 어렵겠지만 어르신분들의 보호자분들이 한 번 정도 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체 처리 과정을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장애진단 절차 진행해 보시면은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나 아니면 비전문가 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꼭 어떤 서류를 받으시거나 어떤 연락을 받으시면은 장애를 진행하셨던 병원 또는 가까운 뭐 구청기 센터 쪽으로 가셔가지고 요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좀 자문을 받으셔서 진행을 해보시면은 전체적인 장애 진행 절차에 어려움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지니 히어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